지난 4년 동안의 대학 생활을 돌아보다 보니까 대학 생활을 하면서 미리미리 해보면 좋은 10가지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면접에 가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말한 모든 활동 통틀어서 이걸 안 한 게 제일 후회가 됐어요. 내 진로를 성급하게 결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낼 때 특히 빛을 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 그만하고 그냥 바로 일단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서입니다. 여러분 다들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곧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수료를 앞둔 이 시점에서 지난 4년 동안의 대학 생활을 돌아보다 보니까 어떤 활동은 진짜 하길 너무너무 잘했다 싶은 활동도 있었고, 반면에 이건 진짜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못해서 아쉽다 이런 활동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대학 생활을 하면서 미리미리 해보면 좋은 10가지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대학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진짜 나 대학 너무 잘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알찬 팁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진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4학년이 될 때까지도 제가 어떤 직무, 어떤 산업군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무, 어떤 산업군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진로를 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뭔가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갖더라고요. 이렇게 직무랑 산업군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본 뒤에 대외 활동이나 인턴으로 경험을 쌓아볼 수도 있고, 직무나 산업군에 관련된 도서를 읽을 수도 있고, 직무 설명회나 커리어 페어 같은 행사에 참석해서 직접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학마다 진로 상담 센터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담센터를 이용하면서 직무 적성 검사도 한번 해보고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맞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들으면 좀 더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나 시간적인 압박에 휘둘려서 내 진로를 성급하게 결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직무가 나에게 맞고 어떤 산업군이 내 관심을 이끄는지 이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인 프로젝트는 뭔가 단체에 속하지 않고 개인이 주도해서 한 그런 활동을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면접에 가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혹시 이렇게 단체 생활하는 거 말고 뭔가 본인이 진짜 주도해서 한 활동은 없는 건가요? 자발성에 의한 활동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내가 가입해서 하는 활동이 자발성보다는 의무성에 조금 더 가까운 활동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개인 프로젝트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주도성과 열정을 훨씬 더 잘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개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개인 프로젝트니까 나 혼자 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팀을 꾸려서 우리 이런 거 해볼래? 하는 것도 개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는 SNS 운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운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종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한 번쯤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활동이 있었다면 그냥 그 활동으로 바로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런 자기주도적인 활동은 본인한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남들과 한 끗 다른 그런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지식 확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활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뉴스레터 구독입니다. 뉴스레터를 읽을 때에는
특정 주제의 뉴스레터를 여러 개 읽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경제, 시사,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레터를 하나씩 구독하시는 게 좀 더 입체적인 지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처음에는 읽기가 귀찮을 수 있어도 읽다 보면 나름 재미도 생기고 이걸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뉴스레터 구독을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심 산업군에 대한 공부입니다. 뭔가 딱 들었을 때는 처음에 말씀드린 진로 고민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치만 완전히 저는 다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앞에서 말한 산업군 탐색 과정에서는 식품, 전자,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 분야 중에 나는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구나. 마케팅, 영업 이런 것 중에는 나는 이런 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는 과정이라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말 그대로 진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산업군 내에서의 최근 동향과 이슈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기사를 찾아 읽은 뒤에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좋고 본인이 희망하는 산업군 내에서 1등 기업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자체적으로 뉴스레터나 칼럼을 발행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자소서나 면접 준비할 때도 엄청 유용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취업 준비 때문에 이 산업군 공부를 시작했었는데요. 뭔가 하다 보니까 내 지식 자체가 좀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할 때 꺼낼 수 있는 소재 자체가 많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기를 너무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확장입니다. 이 확장을 할 수 있는 활동은 크게 두 개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인사이트 확장에 도움이 되는 여행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만큼 인사이트 확장에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다른 지역,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깨달음을 얻을 때도 있고 결국 나중에는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낼 때 특히 빛을 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국내 여행, 해외여행 다 상관없고 특히 지금 방학이니까 뭔가 여행을 떠나기에 너무 좋은 시기잖아요. 저는 여행을 위한 투자, 정말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네트워크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통해서 나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과정이에요. 그 방법으로는 학회가 될 수도 있고 동아리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게 사람들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실제로 다양한 단체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서로 상부상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턴이나 대외 활동을 처음으로 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정보를 막 찾아보겠죠? 그치만 온라인에 있는 정보는 일단 절대적인 양이 너무 많고 내 상황이랑 딱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공고가 올라온 이 활동이 진짜 괜찮은 활동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을 거예요. 이때 인턴을 먼저 경험해본 사람, 내가 해보지 않은 그 대외 활동을 해본 사람이 한 명쯤은 나의 인적 네트워크 안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고 제가 직접 조언을 구한 적도 있었고 나중에는 제가 선배의 입장에서 조언을 주는 경우도 정말 많았거든요. 물론 네트워킹이 주는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 있긴 할 거예요. 뭔가 너무 많이 사적인 시간을 보낸다던가. 그래도 저는 대학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는 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제는 어학입니다. 어학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2외국어입니다.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필수는 아니지만 문과생의 입장에서는 있으면 확실히 강점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치만 이런 언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실력을 팍팍 하고 올리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두면 좋은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언어의 종류는 일본어, 스페인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종류가 정말 다양하지만 어떤 걸 선택해야 하냐라고 하시면 일단 가장 무난한 거는 우리나라랑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의 언어, 그러니까 중국어랑 일본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외에 본인이 희망하는 산업군에서 우대해주는 언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화장품 업계의 경우에는 프랑스어를 우대해준다던가 이런 정보를 좀 찾아보시고 언어를 선택하시면 나중에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 같은 해외 경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말한 모든 활동 통틀어서 이걸 안 한 게 제일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걸 지금 고민 중이시다? 저는 고민 그만하고 그냥 바로 일단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앞에서 말했던 모든 인사이트 확장 방법보다 이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해봐도 짧은 기간 동안 여행을 다녀오는 거랑 긴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살아보는 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전혀 살아보지 않았던 지역에서 거주를 해보는 경험은 본인에게 정말 큰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시점을 이후로 교환학생을 다녀오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분들끼리의 공통된 경험, 그러니까 너도 거기 가봤지? 하는 공통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대화에 끼지 못하는 제 자신이 정말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그래도 나름 만나봤잖아요. 그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이때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험으로 행복을 추억하면서 사는 게 너무 원동력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은 저처럼 후회하는 일 만들지 마시고 해외 나가서 살아보는 경험, 교환학생이 됐던 어학연수가 됐던 꼭 한 번쯤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대학생이 미리미리 안 하면 후회하는 10가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걸 계기로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이 좀 더 알차고 의미 있게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앞으로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 플랜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